자, 두 연립방정식 해가 공통인 해가 존재할 때라는 뜻은 연립방정식 해가 나타난다는 뜻인데 이건 중학교 때 2학년 때도 많이 했었죠. 연립방정식 풀 때 이상 하나씩 껴있고 이거 두 개 연립 못하게 만들고 그럼 이럴 때는 연립되는 거를 그렇죠. 이렇게 두 개 연립해서 해를 구하시면 되죠. 구한 해를 어차피 다 만족할 테니까 대입하시면 되고 얘랑 얘랑 연립할 때는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꼴로 문제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겠죠 이거는? 자 54번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아닌 것을 이거 보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해가 아닌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보기를 봐야 돼요. 자, 구조를 보니까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일 때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 하셔야 되죠. 뭔가 바뀐 것 같다. 자, 위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 윗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인데 따라서 x 플러스 y는 0인 케이스 하나랑 밑에 있는 식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3y제곱 15 이거 하나랑 또는 x 마이너스 y 0 그리고 이거 하나랑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y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x제곱, 얘는 마이너스 x제곱, 얘네들은 지워지고 여기는 3y제곱이 15. 따라서 y제곱은 5,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렇죠? 이렇게. 근데 x와 y는 이 상태에서 본다면 부가 반대인 상황이니까 짝을 줘주면 x가 루트 5일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x가 마이너스 루트 5이면 y는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이렇게 정리될 테고 위는 x, y가 서로 같을 때니까 대입하게 되면 얘 x제곱, 얘도 x제곱, 3y제곱, 5y제곱 나누게 되면 y제곱은 3 따라서 y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y가 루트 3이면 x도 루트 3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y도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그럼 이 답이 안 맞는 걸 찾는 거죠. 1, 2번 있고요. 3번도 있고 이건 없죠. 5번은 없네요. 이런 답은 없더라.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순수상 x, y를 모두 구하시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라고 그랬죠.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형태. 어떻게 합니까?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일반적으로 두 쌍해를 구한다는 거고 2차와 2차를 연립하는 형태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 시도해서 1차와 1차의 곱의 형태를 바꾼 다음에 얘 하나랑 얘 하나 다음에 1차 하나랑 또 2차 하나 연립해서 두 쌍 일반적으로 네 쌍해를 구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랬는데 보통은 2차와 2차가 연립됐을 때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교과 중에 인수분해 안 되는 유형은 안 냅니다. 안 내는데 요 유형 한 번만 연습하는 거예요. 위는 몇 차식이죠? 2차입니다. 그렇죠? x, y 둘은 x 한 번, y 한 번 곱해져 있는 xy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그럼 위 2차식, 아래 2차식 2차와 2차가 연립됐으면 둘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네, 이건 둘 다 인수분해가 얘는 또 되네. 안 돼야 재밌는데 얘는 또 된다 또. 이거 묶잖아요. x로 묶으면 y-1 x로 묶으면 y-1 이걸 넘기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라 이것도 마이너스 묶어내면 y-1 그래서 이건 x-1, y-1 이렇게. 근데 너무 쉬운데 이거? 이렇게 잘 안 내요. 이거랑 이게 밑에 지금 연립되어 있는 상태지. 그럼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케이스니까 x가 1일 때 밑에 있는 거 풀면 돼요. x가 1일 때 집어넣으면 이제 y 값이 이제 두 개 나오겠죠. 그 다음 또 여기는 y가 1일 때 다시 또 x가 두 개 나오겠죠. 이렇게 답을 구해도 되는, 이거는 그래도 되는 문제인데 보통 이렇게는 안 된다고 그랬죠. 저렇게 잘 인수분해 되게 잘 안 줍니다. 그러면 그거는 생략하고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얘만 특이하게 인수분해가 돼. 근데 저런 대칭형 문제들은 이걸 뭐라 부르냐면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대칭형의 연립방정식. 그럼 어떤 경우를 보통 대칭형의 연립방식을 부르냐면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서로 반대로 집어넣어도 원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이게 대칭형의 연립방식이에요. 여기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고 이렇게 넣어봤어요.
이렇게 xy를 뒤바꿔서 넣어봤어요. 뒤바꿔 넣으면 이게 원식과 다른 겁니까? 이거 똑같잖아요. 사실은. 바꿔 넣었는데 원식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대칭형의 연립 방식이라고 불러요. 이런 대칭형의 연립 방식은 인수분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분명 2차와 2차 연립이거든. 이런 대칭형 연립 방식도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게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x 플러스 y는 1, 그 다음에 x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대칭형 연립 방식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런 걸 어떻게 푸는지 기억해요?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런 걸 어떻게 풀어놔요? x, y를 근으로 갖는 또 다른 2차 방정식. 이런 거잖아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럼 이러지 않았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그럼 이거랑 구조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은 구조잖아. 그럼 알파 베타를 이건 x값 미안합니다. 이건 x값이었죠. 알파 베타를 그냥 xy로 바꾸세요. xy를 근으로 갖는 또 다른 2차 방정식. 그럼 이게 x는 x는 말이 이상하잖아. 이걸 다른 문자인 t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을 만족하는 t값 두 개를 하나는 x, 하나는 y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t제곱, 두 근의 합의 부호반대, 두 근의 곱이 상수항. 이 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t값을 각각 xy로 둔다면 얘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의 개념이 성립하는 거죠. 인수분해 해보면 t값 하나가 2 나오고 나머지 t값 하나는 마이너스 1 나오고. 근데 만약 x를 내가 2로 둔다면 나머지 한 근은 당연히 y가 가져가는데 x가 2가 아닌 마이너스 1을 가져갈 수도 있죠. 그럼 y 값은 2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두 쌍이 나온다는 거죠. 대칭형 연립 방식은 항상 합곱으로 표현하는 게 핵심입니다. 합곱으로. 그럼 얘도 이제 합곱으로 표현해 봅시다. 합곱. 그럼 위는 xy 마이너스 x 플러스 y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아래는 이거 곱셈공식 변형이죠.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에 얘를 붙이면 마이너스 xy 걔가 13. 그래서 약간의 치환을 거칩니다. x 플러스 y를 p라고 둡시다. 그럼 xy는 q라고 둘게요. 약간의 치환. 그럼 이 앞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p 플러스 q 마이너스 1 아래는 p제곱 마이너스 q 1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이건 1차와 2차 연립이잖아요. 그래서 1차를 2차에 대입해요. 얘를 1로 넘기면 q는 p-1 여기다 집어넣어요.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12는 0이 되죠. 따라서 p값은 4 하나 마이너스 3 하나. 그럼 p값이 만약 4이면 p값이 4라면 q값은 첫 번째, p값이 4라면 q값은 마이너스 3? 맞나요? 아닌가요? 3? 두 번째, p값이 마이너스 3이라면 q값은 마이너스 4. 괜찮죠? 자, 이제부터 푸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문제가. p가 4라는 거는 이게 4라는 뜻이죠. x 플러스 y가 4. q가 3이라는 거는 x, y가 3. 아까 했던 그 개념이에요. 곱해서 3, 더해서 4가 되는 x, y를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그냥 x, y가 아닌 또 다른 문자인 t로 본다면 두 개 근의 합과 두 개 근의 곱을 알고 있는 상태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될까요? 맞아요? 따라서 t값은 1 또는 3 나오는데 이게 누가 1이고 누가 3인지를 x, y를 나눠 가져야 되니까 따라서 해를 구하시면 두 쌍이죠. x가 1일 때 y는 3 아니면 x가 3일 때 y는 1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케이스로 본다면 x 플러스 y가 p값인데 걔가 마이너스 3 x, y가 q값인데 걔가 마이너스 4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인 t에 대한 2차 방식 그럼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이때 t값 두 개를 하나를 x, 하나를 y로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x, y가 근이 된 거니까. 그럼 인수분해 해보면 t값은 마이너스 4 하나 나오고 1 하나 나오는데 그때 t값이 x값 하나, y값 하나인데 x가 만약 마이너스 4면 y는 1이 되고 x가 1이 되면 y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렇게 두 쌍이가 나온다. x, y를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두 쌍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사실 대표 문제 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쉬운 단계가 하나 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바로 좀 이런 경우가 나와서 좀 식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일반 대표형보다는 좀 더 복잡한 형태이긴 합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x-y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입니다.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죠. 합곱으로 묶는 겁니다. 일단 합곱으로 x 플러스 y 합 플러스 xy 곱 밑에는 xy를 묶어요. 그러면 x 플러스 y 48 이런 느낌이라 이제 x 플러스 y를 p라고 둬보고 xy를 q라고 둬봅시다. pq는 그냥 네가 정한 거다. 딴 거 해도 돼요. 뭐 ab로 둬도 되고. 자 이렇게 그럼 위에는 식은 p 플러스 q가 14 밑에는 pq가 48 이거는 이 자체가 합곱인데 그렇지? 이거 이 자체가 대칭형이잖아요. 그럼 pq를 근으로 갖는 새로운 뭐 t에 대한 2차 방식 pq를 근으로 가져요. t가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48은 0 이 식을 만족하는 t값 두 개를 하나를 p, 하나를 q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맞아요? 그건 얼마 나와요? 6과 8이 나오죠. 그럼 두 개 나왔네요. P값이 첫 번째. P값이 6일 때 그럼 Q값은 8이 되고 두 번째. P값이 T값 두 개 중에 하나가 P, 나머지 하나가 Q인데 얘가 8이면 Q값은 6이 되고 그럼 이 케이스를 본다면 P가 이거잖아요. X 플러스 Y. X 플러스 Y가 P인데 걔가 6일 때 XY는 8. 얘는 X 플러스 Y가 8인데 XY는 6. 이런 느낌이에요. 자, 남은 거는 각각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얘는 XY를 근으로 하는 또 다른 2차 방정식인데 그냥 뭐 A라고 합시다. XY를 근으로 갖는 A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식.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은 0. 됐죠? 따라서 A 값은 두 개 나오죠?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A 값이 4 하나, 2 하나. 근데 X 값이 4면 X가 4일 때 그냥 순서상으로 쓸게요. X가 4면 Y는 2를 갖는 거고 반대로 X가 2를 가지면 Y가 4를 갖는 거고 이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X, Y를 근으로 갖는 A에 대한 2차 방식 그럼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6은 0 됐죠? 이건 인수분해 안 되죠? 근해공식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A 값은 반의 부호반대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AC 10 근 구한 거 맞나요? 여기까지 맞아요? 네. 그럼 X 값이 4 플러스 루트 10이면 Y 값은 4 마이너스 루트 10이고 아니면 X 값이 4 마이너스 루트 10이면 Y 값은 4 플러스 루트 10이고 문제는 두 개를 뺀데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뺐을 때 최대값. 이쪽에도 최대값이겠죠? 이때가 최대값이 나오겠네요. X 마이너스 Y의 최대값은 빼면 2 루트 10.
이게 최대인데? 딴 거보다 이게 제일 크지 않나요? 네. 이게 최대값인 것 같아요. 자, 연립반식 해가 오직 한 쌍이만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곱을 계산하시는 문제입니다. 오직 한 쌍인데 이게 구조가 1차와 2차 연립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1차를 2차에 대입할 텐데 X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Y로 정리하는 게 깔끔하죠. 무슨 성격 이상한 애들 아니면 굳이 X로 정리할 필요 없잖아요. 대입하시면 X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하게 되면 9X제곱 마이너스 6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0은 0. 자, 이제 남은 거는 이게 연립방정식이 한 쌍의 해가 한 쌍만 존재해야 돼. 뭐라는 거예요? 저 연립방정식 해가 한 쌍이라는 얘기는 X값도 한 개, Y값도 한 개, 이렇게 한 쌍. 그치? 근데 지금 X값이 두 개가 나오는 2차 방정식인데? X가 두 개로 처리되는 2차 방정식인데 X가 한 개의 값만 나와야 된다는 뜻은 이게 무슨 근을 가져야 되죠? 중근을 갖겠죠, 얘가. 중근, 그럼 다시 판별식이니까 식 정리해 봅시다. 10x제곱 마이너스 6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0은 0인데 x 앞이겠죠.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9k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0을 여기다 분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k제곱 플러스 100. 걔가 0과 같다. 따라서 k제곱이 100이므로 따라서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모든 실수 K값의 곱을 계산하시오. K의 곱은 마이너스 100이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합시다. 자, 연립방정식 푸는데 실근을 갖도록 한다는 건 또 뭘까 그러면? 여기 1차를 2차에 대입하는데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같다.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아까 풀이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걸로 정리하시면 돼요. 63번. 자,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5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어요. 이 땅에 가로 길이를 1km만큼 줄이고 세로 길이를 1km만큼 늘렸더니 처음 땅보다 2제곱킬로미터만큼 넓어졌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봐야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있었는데 직사의 가로 길이가 x, 세로를 y라고 둡시다. 대각선 길이가 3루트 5.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5인 건 알겠죠? 근데 가로는 1만큼 줄이고 세로를 1만큼 늘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다는 얘기죠. 가로는 x-1, 세로는 y 플러스 1. 그럼 넓이는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니까 xy 플러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왔겠죠? 이게 넓이에요. 이렇게 늘렸더니 이 넓이가 xy 플러스 x 마이너스 y 여기 빠졌네. 마이너스 1이. 예, 얘가 처음 넓이의 처음 땅의 넓이는 xy. 걔보다 이만큼 더 넓어졌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를 정리해 보면 얘랑 xy는 지워지고 x 마이너스 y는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y 플러스 3.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xr에 대입하게 되면 y제곱, 여기 y제곱, 2y제곱, 플러스 6y, 여기 9, 이게 넘어오면 45 마이너스 9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6? 양변 2로 나누면 y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10, 18, 63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y값은 마이너스 6이거나 아니면 y값은 3이거나.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관계가 있었죠. y가 만약에 마이너스 6이면 그때 x는 마이너스 3이 되고 y가 3이 되게 되면 그때 x는 6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올 텐데 지금은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고 보니까 변길의 음수는 없잖아요. 이거 지금 변기로 잡혔는데 xy가 네, 이가 정답이겠죠. 처음 땅의 넓이는 3, 6, 18이 정답. 오른쪽 그림같이 한 면 길이가 6인 두 정사각형 ABCD, EFGH를 겹쳐놨어요. 겹쳤더니 가운데 저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나왔고 이 둘레가 12이며 BH 길이가 저 대각선 형태로 그리는 게 자, ID 길이를 계산하시오. 근데 이거는 이쪽이 좀 중요하죠. 여기 겹쳐있는 부분에 둘레를 구했기 때문에 이 가로 길이를 X, 세로를 Y 이렇게 둬봅시다.
그럼 x 플러스 y는 6이 되겠죠. 그 다음 이 길이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 길이를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왠지 이러고 싶지 않아요? 나만 그래? 이러고 싶지 않아? 이러고 싶지? 그럼 피타로서 적용되는데 그럼 가로 길이를 계산해야 될 텐데 가로 길이는 얼마로 써야 되죠? 12-x 어째서? 여기 6 여기 6 합치면 10인데 요 길이만큼 겹쳐있기 때문에 그 길이를 빼야 되는 거죠. 12-x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12-y겠죠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럼 피타로 정리네요. 12-x의 제곱 플러스 12-y의 제곱은 저기는 2 루트 41의 제곱과 같더라. 이걸 풀으시면 됩니다. 위는 일단 놔두고 아래 걸 정리해 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4x 여기는 마이너스 24y 마이너스 24를 빼내면 x 플러스 y 그 다음 144, 144 288 이거 제곱하면 얼마니? 4 곱하면 164를 빼는 거니까 124 죠? 네, 플러스 124 이렇게 됐나요? 근데 우리가 이 값을 안 해, 그러고 보니까 이게 x 플러스 y가 6이잖아요. 그래서 6 곱하면 144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 이걸 연립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렇게 그럼 이건 대칭형으로 풀어도 되고 합곱으로 처리해서 대칭형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대입해도 괜찮고 근데 뭐 굳이 대칭형은 그냥 대입하는 게 낫겠죠. 이거 y를 6-x로 표현한 다음에 위에다 대입하게 되면 x제곱 2x제곱 6 6-x를 2번 마이너스 6x를 2번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이게 넘으면 플러스 16 2로 나누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8은 0 뭐 구하는 거예요? id의 길이를 구하시오. id가 뭐죠? 네, x값 구하는 얘기죠? 아니요? 제일 잘못 봤어요. 네. id죠 어쨌든? x 구하라는 얘기죠? 네. x값 구하는 겁니다.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예요? 1 야, 뭐 잘못됐나 봐. 야, 계산 잘못했나 봐. 야,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줘? 이게 2로 나누는데 내가 이걸 2로 봤구나, 내가. x제곱 마이너스 6x죠? 플러스 8은 0. 그렇죠? 숫자를 잘못 봐. 이게 네, 10이라고 버젓이 써져 있는데 2로 봤네요. 그래서 x값은 2 또는 4 이렇게 되는데 x를 4로 잡으면 y가 얼마가 나오죠? 2가 나오겠죠. 여기서. 근데 지금 id의 길이가 dj의 길이보다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x의 길이를 4로 잡으면 안 되고 2로 잡아야 되겠죠. 2로 잡으면 y 길이는 6 이렇게 나올 테니까. 4. 미친놈이 있어요. 이렇게 나올 테니까. 아셨어요? 네.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 xy에 대해서 다음 중 xy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찾으랍니다. 이게 보통 뭐라냐면 이게 부정방정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교과 과정이 없어요. 사실은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부정방정식 언제 나오는 거죠?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을 때. 대표적인 게 중2 때 배웠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이거 두 개 합쳐서 1다는 것은 무수히 많다. 부정방정식의 이 부정은 넌 잘못했어. 넌 정의롭지 않아. 할 때 그 부정이 아니고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라는 부정이죠. 정할 수 없다. 해가 너무 많아서 몇몇 개 해로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게 부정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부정방정식의 풀이법은 정수근 이 미지수의 값이 정수라면 그게 이제 부정방정식의 두 가지 꼴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정수근 사람 이름 같죠? 그 다음에 실수근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수근은 보통은 뭐 하냐면 인수분해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쟤를 어떤 xy에 대한 1차식과 1차식의 이렇게 고배 형태로 표현한 다음에 이게 어떤 특정 상수가 되도록 유도를 해요. 완벽히 인수분해 되진 않아요. 는영꼴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랑 곱해서 어떤 특정 상수가 되는데 얘가 정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정수 형태로 나와야 되고 이것도 정수 형태로 나와서 이때부터는 뭐 하시냐면 구구단 하시는 겁니다. 곱해서 이 숫자가 되는 조합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근이 나오는 케이스는 그냥 크게 두 가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묶어요. 이렇게.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려면 이게 0 되고 이게 0 되는 케이스로 문제를 푸는 방식. 이런 게 있고 아니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이제 판별식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왜 판별식 갑자기 씁니까? 아까 말한 이 XY가 실수기 때문에 결론은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다. 이걸로 이제 문제를 귀결시켜서 푸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정수근 문제니까 위로 이제 가야 되죠. 강제로 인수분해를 시도해서 인수분해 안 되는 상수를 남긴 다음에 적당히 고배 형태가 상수가 되도록.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게 짝지어요. x로 묶습니다. y-3이 남죠? 그럼 뒤는 강제로 무조건 y-3이 나와야 돼. 강제로 묶어줘야 되는 거라 뒤에 강제로 y-3을 무턱대고 씁니다. 그럼 뒤에는 마이너스 12가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9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좌변을 인수분해 시도해요. 그럼 x 플러스 1, y-3은 9. 근데 아까 xy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정수에서 1 더하면 정수죠. 정수에서 3 빼면 정수입니다. 그럼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9가 되는 케이스를 이제 조합을 짜맞추시면 돼요. x 플러스 1, y-3이 9가 되는 케이스. 1, 9, 3, 3, 9, 1. 이건 둘 다 양의 개념이죠. 근데 지금 x, y가 자연스러운 말이 아닌 그냥 정수이기 때문에 다 계산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이 조합에 맞게 x 값, y 값을 다시 짭니다. x 플러스, 이거는 다 요 개념이라면 여기 있는 숫자들에서 x는 원래 x를 구하려면 다 1을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y는 3을 더해야 진짜 x, y가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 1을 뺍니다. 0, y는 3 더합니다. 1 빼요. 3 더해요. 1 빼고 3 더해요. 여기 1 빼요. 마이너스 2, 3 더해요. 1 빼요. 3 더해요. 1 빼요. 3 더해요. 이렇게. 그럼 남는 건 이제 XY의 조합을 짜야 되죠? XY의 값. 얘는 0, 얘는 12, 32. 여기는 12, 0, 마이너스 20. 됐니? 그럼 나올 수 있는 곱은 이렇게 해요. 그럼 저기서 없는 건 뭐니? 마이너스 8이 없나요? 네, 이게 없답니다. 이렇게 해서 곱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강제로 인수분해. 정수근은 강제로 1차와 1차의 고배 형태를 만든 다음에 우변으로 상수를 넘긴다. 그리고 적당히 9구단 이제 시작합니다. 9구단 시작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상수 A 값을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는 더더군다나 잘 안 나오는 유형인데 난이도가 살짝 있습니다. 두 근이 모두 정수. 두 근. 잘 모르겠어. 인수분해도 안 돼. 잘 모르겠어. 일단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두자. 일단 모르겠어요. 근과 계수 관계를 한번 써보자. 알파 베타. A 플러스 2. 두 근이 모두 정수래. 이게 왜 A가 B가 다른 거지? 한 번 더 해보면 재미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는 1. 근데 알파 베타 뭐라고요? 정수래요. 부정방정식이네? 식은 하나, 모르는 미지수 2개. 부정방정식. 근데 정수래. 정수근 문제를 이게 정수근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데, 문제를? 그럼 배운 대로 알파를 묶어요. 베타 플러스 1. 뒤에서 강제로 뭐가 나와야 된다고? 베타 플러스 1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강제로 내가 플러스 1을 붙여요. 그럼 얘도 이제 플러스 1을 붙여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얘가 2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근데 얘도 좀 뭐 하시면 된다고요?
네, 9구단 하시면 돼요. 잘 하시잖아요. 9구단 잘 하시잖아요. 2단 정도는 외우죠. 둘을 곱해서 2가 되는 것. 1, 2, 2, 1. 근데 지금 문제 보면 양음의 개념이 없죠. 뭐 자연수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럼 다시 알파, 베타의 조합을 짜는 겁니다. 알파와 베타. 다 1씩 빼야 된다는 얘기죠. 알파도 1 빼고, 베타도 1 빼고. 0, 1, 1,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A가 누구니? 근데 A를 봐야 돼. 여기가 A잖아. 이것도 A긴 해. 근데 여기는 부호 정리해야 되잖아. 불편하죠? 그냥 이걸로 합시다. 알파, 베타가 만약 이거라면, 얘는 알파, 베타가 얼마죠? 0, 0, 2, 6. 그럼 알파, 베타가 0이라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알파, 베타가 2라면 A는 0이 나오고, 알파, 베타가 6이라면 그때 A는 4가 나온다. 그들의 합을 계산해라. 2가 정답이다. 다음 방정식에서 이걸 만족하는 실수 xy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값을 계산하시오. 이게 뭐냐면 이것도 부정방정식이죠. 방정식은 방정식이에요. 근데 xy가 두 개 나와 있는 부정방정식. 풀이법은 정수근이면 아까 좀 인수분해야 되는 실수예요. 그럼 실수 형태는 어떻게 푸냐면 일단은 시도는 완전제곱식을 유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걸 완전제곱식 두 개의 합으로 묶어요. 어떻게 묶어진다면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는 실수값은 이게 0이고 이게 0인 거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쪼개면 저렇게 될까요? 했더니 여기 10x제곱에서 9x제곱을 가져와요. 얘는 그냥 쓰고 5y제곱에서 y제곱 하나를 가져와요. 4y제곱 하나를 가져와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x제곱 하나 남고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y제곱 하나 남고 그 다음에 플러스 6y 이렇게 남아있는 거 이해되실까요? 이거 다 모으면 다시 적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세 개항이 완전 제곱식이에요. 3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이 13도 잘 봐. 13도 9 플러스 4로 4 플러스 9로 쪼갤 수 있어요. 13을. 맞니? 그런 다음에 이렇게 두 개랑 요 4를 짝지으면 x-2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랑 요렇게 짝지으면 y 플러스 3의 제곱이 돼요. 모양을 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네? 실수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내려면 다 0이 돼야 되죠, 이렇게. 따라서 x는 2, y는 마이너스 3. 근데 x에 2 집어넣고 y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도 0 되거든요. 정확히 성립해요. 답은 이거 각각 제곱에서 더한 값이니까 13, 5번이 정답이다. 근데 이 정도 제곱식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사실 않아요. 조금만 관심까지 보시면 일단 시도는 제곱식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거든. 그러면 앞에 있는 계수와 여기 1창에 나타내는 숫자를 잘 보시고 필요한 x제곱, y제곱 끌고 오시고 나머지 남는 걸 뒤에 뿌려주게 되면 D가 또 짜맞춰져요. 이런 것들 다 짜맞춰지게 만든 문제를 만드니까.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이 아까 잠깐 상을 본 것 같은데 보나마나 이게 인수분해 잘 안 될 겁니다. 이걸 딱 보면 위처럼 제곱 더하기 제곱 어떻게 묶어볼까? 일단 분배를 해봐요. 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yx 마이너스 플러스 2x 일단 한번 분배해봤어요. 이렇게. 이게 근데 아까처럼 그렇게 되나요? x제곱 y제곱 이렇게 하면 완전 제곱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아. x-y의 제곱. 근데 문제는 D가 안 되는데? 이게 제곱 형태는 안 묶이잖아요. 그럼 어떡해? 모르겠어. 아무리 째려봐도 이건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짜맞춰야 이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지? 자꾸 네가 이 시간이 길어지잖아?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면. 아까처럼 딱 보고, 요거는 적당히 짜맞추면 되겠는데? 그럼 글로 가는 거고, 이건 어떻게,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돼.
사실 실제로 네가 잘 안 되는 식이야, 이거는. 나중에 해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뒤늦게 느끼는 거지. 굉장히 힘들게 제곱식이 만들어진 꼴이라 안 합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다른 방식을 써요. 이걸 문자 두 개로 보지 말고 한 문자에 대한 x면 x, y면 y에 대한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식을 정리합니다. 근데 고맙게도 정리되어 있지 않나요? 이 자체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지금.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상수항 이렇게. 그렇죠? 그럼 x에 대한 2차 방식인데 x 값이 무슨 수? 자연수예요. 어쨌든 실수라는 얘기지, 결국은. x 값이 실수. 그럼 실수니까 실근을 갖겠네. 실근 갖는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 y-2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5 0보다 크거나 같다. 분배하면 y제곱 y제곱 지워지겠죠? 마이너스 4y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y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뭐예요? 자연수. x, y는 모두 자연수. 그럼 y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면 y가 뭐뭐 있니? 1과 2가 있겠네요. 맞나요? 그럼 첫 번째, y가 1이라면, 두 번째는 y가 2라면, y가 1이라면, 저기다 y 1 대입하세요. 그럼 x제곱 1 대입하면 얼마예요? 2x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는 0이 돼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있을까, 이게? 이게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인수분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자연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해보나 마나, 아, 여기서 자연수가 안 나오겠네. 그럼 여기선 y가 2라면 x제곱 y 2 집어넣어요. 그럼 2 빼기 2니까 없어지고 y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근데 자연수만 된다며. 따라서 x는 1, y는 1. 요거만 답이 된다. x, y 값을 구하라. 정답은 1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수근에 대한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묶던지 아니면 미안합니다. 네, 고분 2.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묶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실근 갖는 조건이 어쨌든 실근을 가질 테니까 실근 갖는 조건으로 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게 자연수 조건이면 정수근 아닌가요? 그렇죠. 정수근이죠. 그럼 아까처럼 두 개 짝지어서 짝지을 수 있겠어? 이거 두 개 짝지어가지고 이렇게와 이렇게 곱이 어떤 숫자 이렇게 짝지을 수 있겠어? 자신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안 되니까 그러면 자연수근이면 정수근 형태로 가야 되는데 안 되네? 안 되면 실수로 보고 실근 갖는 조건으로 문제를 정리해보고 나서 y가 좀 더 세밀한 조건은 y가 이 중에서 자연수만 정답인 거니까 찾아내고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고 이런 표현이 되고 있다는